정진튜브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다.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여러분, 실손의료비 청구할 때 표준화 실비 이후의 것들은요, 병원에 통원을 하게 됐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갔던 의료기관이 병원인지 의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병원 급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병원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정진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격식 있고 수준 높고 지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도대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냐?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으로 알고 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끄지 마세요. 이런 건 좀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정의 및 기준 바로 들어갑니다. 의료기관을 정의하는 것들은요, 의료법 제3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볼까요? 글씨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보험 약관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분은요, 1차 의료기관 있고 2차 이 개념이랑은 좀 다른 구분이에요. 우리가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1차냐 2차냐 3차냐 이게 아니라 그 병원급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일단 이 세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병상수, 두 번째 진료 과목입니다. 의원이랑 병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진료 과목은 상관이 없어요. 병상이 몇 개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할 수 있는 그 베드 있죠? 베드, 병상의 개수로 따집니다. 1인실이냐 2인실 이런 거 말고 그냥 침대 개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개수는 30개입니다. 30개. 30개가 안 되면 의원입니다. 30개가 넘어가면 병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병원 간판들 보시면요, 어디는 병원이라고 써 있고요, 어디는 의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 보면 병원에서도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원들 중에서 3년마다 이거를 충족하는지를 평가를 해서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척추관절 전문병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전문병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종합병원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의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크게 잡아서 두 가지의 조건들 중에 하나만 맞춰도 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알아보면 병상이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인 경우에 나머지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진료 과목을 맞춰야 됩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이 네 가지 진료 과목 중에 세 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아니면 병리과 이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료 과목이 7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병상이 30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도 전부 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종합병원으로 머물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게 더 유리하다든지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병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머물러야겠다. 두 번째, 병상수가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엔 나머지 조건들을 뭘 맞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진료 과목에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병리과 아니면 진단검사의학과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돼서 총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배치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진료 과목 그리고 전문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진단, 검사, 수술을 위한 전문적인 부서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병원이나 의원들도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상급종합병원은 뭐냐? 좀 전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눈 기준 있죠? 거기에서 종합병원들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이 종합병원들을 판단해서 상급종합병원의 조건에도 부합이 되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종합병원인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띄워드릴게요. 어지럽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 의학 관련된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에 막 이제 인턴들 있고 여러 가지 레지던트 있잖아요. 그런 수련하는 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 이것도 맞춰야 되고 이렇습니다. 종합병원 중에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들을 수련시키고 그 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준들을 맞추고 평가에 합격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보시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치과의 경우 우리가 보통 동네 치과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치과 의원이라고 써 있죠. 근데 치과 병원도 있습니다. 그럼 치과 같은 경우 치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과는 병상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병원 지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상이 필요 없는 치과의 경우에는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5개예요. 5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치과 병원의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과의 병상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치과도 좀 깊게 들어가면 병상이 필요해요.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강악 안면외과 뭔지 아시죠? 그거의 경우에는 뭐 수술도 하고 뭐 입원도 하고 회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병상 5개를 가지고 있고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강악 안면외과 그리고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속 전문의도 있어야겠죠. 또 병원 시설에서의 기준이 있어서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그리고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치과병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통원하고 나서 실비 청구할 때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영상으로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영수증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구분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병원 영수증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박스 보이시죠? 박스. 이걸로 체크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냥 병원 가서 영수증 끊으면 그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라서 체크가 돼갖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여기가 종합병원이구나, 여기가 의원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일 말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텍스트로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몰라도 인생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치료받으면서 적어도 그 간판들을 보게 되고 저게 그런 거였지 뭐 요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뭐 안주 삼아서 야 너 병원이랑 의원의 차이가 뭔지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식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계속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정진튜브의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